옛날 어느 도시 외곽에 위치한 작은 마을에 한 오래된 집이 있었다. 이 집은 수십 년 동안 비어 있었고 사람들은 그곳에서 이상한 일들이 발생한다고 소문을 내곤 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집을 귀신의 집이라고 불렀다. 특히 한밤중이면 불빛이 번쩍이거나 누군가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리기도 한다는 이야기들이 떠돌았다. 호기심 많은 18살 소년 민수는 친구들에게 겁없이 그 집에 들어가 24시간을 버텨 보이겠다고 장담했다. 민수는 종종 모험과 장난을 좋아하는 성격이었지만 이번에는 왠지 모를 불안감에 마음이 무거웠다. 그럼에도 친구들과의 내기에서 지고 싶지 않았던 민수는 한밤중에 그 집으로 향했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오래된 나무 문이 바람에 삐걱거렸다. 민수는 이내 손전등을 켜고 문을 밀어 열었다. 내부는 오래된 먼지 냄새와 함께 어둠으로 가득했다. 민수는 생생하게 느껴지는 차가운 공기에 소름이 돋았지만 용기를 내어서 안으로 발을 들였다. 그는 먼저 1층을 둘러보며 그곳에 남아있는 먼지 쌓인 가구들과 낡은 벽지를 살펴보았다. 이따금씩 쥐가 보이거나 바람 소리가 들려왔지만 그는 애써 무시했다. 시간이 흐르고 민수는 탐색을 이어갔다. 2층으로 가는 계단을 오르던 중 그의 귀에 갑자기 낮은 속삭임 소리가 들려왔다. 깜짝 놀란 그는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아무도 없었다. 착각이야. 분명 바람 때문일 거야. 민수는 스스로를 안심시키려 애썼다. 그러나 그 소리는 점점 명확해져 갔다. 누군가 그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민수는 그 소리를 뒤로하고 재빨리 2층으로 올라갔다. 그곳에는 여러 개의 방이 줄지어 있었고 그중 하나의 문이 살짝 열려 있었다. 호기심 반, 두려움 반으로 문을 연 민수는 한 소녀의 초상화가 걸려있는 방을 발견했다. 그녀는 슬픈 미소를 지으며 민수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때 방 안의 공기가 갑자기 무겁게 느껴졌고 초상화에 소녀는 눈물을 흘리는 것처럼 보였다. 놀란 민수가 뒤돌아보려는 순간 문이 스스로 닫히며 그의 길을 차단했다. 그는 급히 문을 열려고 했지만 꿈쩍도 하지 않았다. 그제야 민수는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고 두려움에 휩싸였다. 초상화를 바라보던 그의 눈앞에 어렴풋이 소녀의 형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녀는 무언가를 이야기하려 했지만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대신 그녀의 표정과 눈망울에서 강한 슬픔과 원한이 느껴졌다. 민수는 간신히 가방에서 자신이 가져온 작은 부적을 꺼내 그 앞에 내밀었다. 그러자 형상은 점차 흐려지면서 방 안의 공기가 조금 풀어지는 것 같았다. 그 틈을 타 민수는 온 힘을 다해 문을 열고 밖으로 뛰쳐나왔다. 그는 급히 계단을 내려가 집 밖으로 나왔고 등 뒤에서는 여전히 그의 이름을 부르는 것 같은 희미한 소리가 들렸다. 다음 날 민수는 그 경험을 친구들에게 이야기했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믿지 않았다. 시간이 지나면서 민수는 그 소녀의 존재를 알아보려 노력했고 결국 그녀가 수십 년 전 그 집에서 불행한 사고로 생을 마감한 소녀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민수는 그녀의 영혼이 아직 그 집에 남아있음을 깨닫고는 그녀를 위해 기도하며 위령제를 지내주었다. 그 후로 귀신의 집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는 소문은 점차 사라졌고 민수는 더 이상 그 소녀의 목소리를 듣지 않게 되었다. 하지만 그 집을 지나칠 때마다 민수는 여전히 그녀의 슬픈 눈빛을 떠올리며 마음 한구석이 무거워짐을 느꼈다. 시간은 흘렀지만 그날 밤의 공포는 민수의 기억 속에 영원히 남아있었다. 두 번째 이야기 2023년 가을 한 도시에 살고 있던 대학생 지원은 시험 기간이 다가와서 학교 도서관을 자주 이용하고 있었다. 도서관은 대개 늦은 시간까지 열려 있었고 지원은 비교적 조용한 시간대인 밤 10시 이후까지 남아서 공부하는 것을 선호했다. 어느 날 밤 더욱 집중하기 위해 3층 가장 구석진 자리에 앉아있던 지원은 불길한 느낌에 사로잡혔다. 처음에는 그냥 피로 때문이라 생각하려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런 느낌이 점점 더 강해졌다. 계속해서 주위를 둘러보며 시선을 돌리는 자신을 자각한 순간 그녀는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다. 도서관의 3층은 낮 시간 동안엔 사람들이 북적거렸지만 밤이 되면 가끔 몇 명의 학생들만 남아있었다. 그런데 그날 밤 분명 다른 자리에 누군가 앉아있는 것 같은데도 아무도 없다는 것이 이상했다. 지원은 기분을 떨쳐내려 애썼지만 몇 분 후 그녀는 명확하게 어떤 소리를 들었다. 종이 넘기는 소리였다. 그녀가 있는 테이블 옆에 작은 서고에서 분명히 들리는 소리에 그녀는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렸다. 그러나 그녀의 시선이 머문 곳은 텅 빈 공간뿐이었다. 아무도 없었다. 혹시 환청을 듣고 있는 것일까? 그녀는 불안해졌다. 그날 밤은 그렇게 아무 일 없이 지나가는 듯했다. 하지만 그 후로도 계속해서 저녁 시간마다 이상한 일들이 일어났다. 문득 바람도 없는데 도서관의 책장 사이에서 책들이 저절로 움직이는 소리, 그리고 누군가의 걸음걸이 소리마저 들리기도 했다. 그럴 때마다 지원은 두려움에 휩싸였지만 시험 공부를 포기할 수는 없었기에 매일같이 같은 자리를 찾아갔다. 조용한 도서관에 혼자 남아있던 어느 날 밤 마침내 지원은 그 정체를 밝혀내고자 결심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소리가 나는 쪽으로 다가갔다. 서고 뒤편에서 누군가의 그림자가 어스름한 도서관 불빛 아래 아른거렸다. 두려웠지만 호기심을 잠재울 수는 없었다. 가까이 다가가자 그림자는 확실히 사람의 형상이었다. 하지만 순간적으로 주변이 확 밝아지며 그 형상은 사라지고 말았다. 다음 날 아침 지원은 자신이 정말로 그것을 본 것인지 혼란스러웠다. 기분을 전환하고자 그녀는 도서관의 안전 요원에게
이 일을 이야기했다. 요원은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도서관에 얽힌 오래된 소문을 꺼내놓았다. 몇 년 전 도서관에서 자주 공부하던 한 학생이 시험 스트레스로 인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이야기였다. 그 학생은 언제나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시험을 준비하던 성실한 학생이었다고도 한다. 이후로 그 자리를 찾아가는 학생들마다 이상한 경험을 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고 했다. 고요한 밤이 되면 유령과 같은 형체가 나타나 공부를 방해한다는 소문이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지원은 그 밤의 경험이 단순한 착각만은 아니었음을 깨달았다. 그리고 알 수 없는 두려움이 밀려왔다. 그녀는 그 자리에 다시는 가지 않기로 결심하며 도서관의 다른 층을 이용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간혹 새벽까지 공부할 때면 어스름한 빛 속에서 누군가의 책을 넘기는 소리와 함께 곁눈질로 비친 그림자가 여전히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몇 년이 지나도 그 도서관의 3층은 여전히 밤이 되면 으스스한 기운이 감돌았다. 학생들 사이에선 그 자리를 피하라는 경고가 끊이질 않았고 누군가는 그 자리가 학문의 열정으로 가득 찬 누군가의 불안한 혼이 남아있는 자리라며 많은 추측을 내놓았다. 지원은 졸업 후 다른 도시로 이주했지만 가끔 그때의 경험을 떠올리며 아직도 등골이 서늘하곤 한다. 세 번째 이야기. 나는 대학을 졸업하고 첫 직장에 취직이 결정되어 서울 외곽의 작은 원룸으로 이사를 오게 되었다. 월세는 저렴했고 무엇보다 회사와 가까워서 출퇴근이 편리한 것이 가장 큰 장점이었다. 방은 조그맣고 낡았지만 혼자 살기엔 충분했다. 처음 몇 주는 아무 문제 없이 지나갔다. 새로운 생활은 바빴고 나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 시간 가는 줄 몰랐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잠에서 깼다. 시계를 보니 새벽 2시 30분이었다. 이상하게도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고 식은땀이 났다. 하지만 특별히 꿈을 꾸거나 한 것 같지는 않았다. 나는 그저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다시 잠을 청했다. 하지만 그 다음 날도 똑같이 새벽 2시 30분에 깨어나게 되었다.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무엇인가 잘못된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어느 날은 잠에서 깼을 때 방 안이 이상하리만큼 추웠다. 전기난로가 꺼져 있었고 나는 이를 켜기 위해 일어섰다. 그런데 그 순간 내 눈에 무언가 보였다. 그건 분명 창문 밖에서 무언가 나를 지켜보고 있는 것이었다. 깜짝 놀라 직감적으로 뒤를 돌아봤지만 창문 밖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날 이후로 이상한 일들이 계속되었다. 물건들이 제자리에 있지 않거나 라디오에서 갑자기 소리가 나오기도 하고 문이 저절로 열려있는 일이 반복됐다. 나는 점점 초조해졌고 잠을 잘 수가 없었다. 어느 날 친구가 걱정이 되어 나를 찾아왔다. 그녀는 내 이야기를 들으며 놀라워했다. 그러더니 뜬금없이 혹시 그 방에서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봤어? 라고 물었다. 나는 생각해보지 못한 부분이었다. 그래서 다음날 나는 집주인을 찾아가 물었다. 집주인은 잠시 망설이더니 마지못해 이야기를 꺼냈다. 사실 몇 년 전 이 방에 살던 사람이 자살을 했어요. 그 이후로 방세를 낮추지 않으면 사람을 구하기 어려웠지요. 소름이 돋았다. 그 뒤로 방을 옮기려 했지만 회사 업무로 바빠지면서 쉽사리 움직일 수 없었다. 대신 나는 매일 방 안에 작은 향을 피우고 가까운 절에서 부적을 얻어와 붙였다. 이상한 일들은 점차 줄어들었고 나는 겨우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었다. 하지만 몇 년이 지난 지금도 가끔씩 새벽 2시 30분이 되면 잠에서 깰 때가 있고 그때마다 나는 무언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묘한 느낌에 휩싸인다. 아마도 그곳에서 아직도 떠나지 못한 영혼이 어느 날 자신이 외롭지 않다는 것을 알아차리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그날 이후로 밤 늦게까지 혼자 있으면 가끔 무의식적으로 귀를 기울이게 된다. 누군가 내 이름을 부르고 있지는 않은지 침묵 속에서 작은 속삭임이 들려오지 않는지 확인하면서 서서히 등골이 오싹해짐을 느끼곤 한다. 네 번째 이야기. 어느 조용한 시골 마을에 철수라는 남자가 살고 있었다. 그는 도시의 번잡함에 지쳐 몇 년 전 이곳으로 이사왔고 시골 생활이 주는 여유로움에 만족하고 있었다. 그곳에서의 생활은 평온했고 이웃들과도 친하게 지냈다. 시골의 삶은 대부분 매일매일 비슷했지만 가끔씩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곤 했다. 마을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는 오래된 숲이 있었는데 그 숲은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조금씩 이야깃거리가 되곤 했다. 숲에는 가끔 알 수 없는 소리가 들리거나 밤이 되면 희미한 빛들이 숲속 깊은 곳에서 반짝거린다는 소문이 돌았다. 아이들은 그곳에 혼자 가지 말라는 경고를 받았고 어른들마저도 되도록이면 그 숲에 가까이 가지 않으려 했다. 어느 날 철수는 숲 근처를 지나다가 그만 실수로 발을 헛디뎌 숲속으로 굴러 떨어지고 말았다.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지만 그의 발목은 심하게 삐어버렸다. 헤매던 끝에 철수는 어떤 낡은 오두막을 발견했다. 오두막은 무섭도록 고요했고 마치 오래전부터 그 자리에 서 있었던 것처럼 보였다. 철수는 발목이 아파 걸을 수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오두막 안으로 들어갔다. 문은 삐걱거렸고 내부는 온통 먼지 투성이었으며 오래된 나무 냄새가 가득했다. 오두막 한켠에는 낡은 벽난로가 있었고 한가운데에는 오래된 나무 의자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철수는 잠시 쉬었다 가기로 하고 의자에 앉아 발목을 살폈다. 갑자기 벽난로 쪽에서 알 수 없는 소리가 들려왔다. 마치 누군가 벽난로의 벽돌을 두드리는 소리 같았다. 철수는 깜짝 놀라 소리가 나는 쪽을 쳐다봤지만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이상함을 느꼈지만 피로가 몰려와 금세 잠에 빠지고 말았다. 그 순간 소리는 더 크게 또렷하게 들려오기 시작했다. 꿈인지 현실인지 모를 혼란스러운 상태에서 철수는 어떤 그림자를 보았다. 그것은 사람의 형상이었으나 그 윤곽은 명확하지 않았다. 그림자는 그를 가만히 내려다보고 있었다. 철수는 꿈속에서 무언가 말을 하려고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그림자는 그저 돌아가라 라는 한마디만 남기고 사라졌다. 눈을 떠보니 아침이 되었다. 철수는 오두막에서 나와 발목을 절뚝거리며 마을로 되돌아왔다. 마을 사람들에게 전날 있었던 일을 설명했지만 모두들 웃으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그러나 마을의 노인 한 분은 심각한 표정으로 그 오두막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다. 그 오두막은 한 세기 전 마을에서 추방당한 한 연금술사가 살았던 곳이라고 했다. 그는 비밀리에 어둠의 마법을 연구했지만 어느 날 갑작스레 사라졌다고 한다. 철수는 그날 이후로 절대로 그 숲 근처에 가지 않았다. 그러나 가끔씩 밤이면 오두막 쪽에서 들려오는 알 수 없는 소리의 무서움을 느꼈다. 마을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 소문을 이야기했고 그 오두막은 점차 전설이 되어갔다. 그로부터 몇 년 후 마을에는 새로운 사람들이 이주해왔다. 그들은 숲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고 아이들은 두려움 없이 그곳에 들어갔다. 그리고 숲속에서 누구도 돌아오지 않는 일들이 종종 발생했다. 사람들은 다시금 숲 근처로 발길을 끊었고 그 오두막은 이제 마을 사람들에게 영원한 미스터리가 되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오두막에 대한 소문은 잊혀져 갔다. 하지만 그 숲의 기운은 여전히 변함없었다. 마을의 밤하늘에는 가끔씩 알 수 없는 빛들이 떠올랐고 바람이 부는 날이면 희미한 속삭임이 들려왔다. 그것은 아마도 아직도 그곳에 머물고 있는 무언가의 경고였을지도 모른다.